자, 그 교재는 257페이지 제8장 그 DHCP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DHCP. 자, 일단 DHCP는 다이내믹 호스트 컴피레이션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그 뭐 하는 그 서비스냐면은 그 IP를 자동 할당해주고 그다음에 할당을 받으면 IP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시면은 효율적이냐? 그 내부 네트워크에 PC가 여러 대가 있을 때 그 IP를 수동 설정하려면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 DHCP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IP를 요청하고 할당받아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 IP 설정을 어디서 하냐면은 한번 해보세요. 윈도우 키는 알파벳 R, 그러니까 윈도우 실행창 나오잖아요. 자, ncpa.cpl. 자, ncpa.cpl. 네, 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나오고요. 아니면은 여기 윈도우 검색에다가 네트워크라고만 입력해도 여기 네트워크 연결보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 나옵니다. 자, 그럼 VM웨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 리얼탭 요게 지금 여러분 랜카드인데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자, 그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사라고 있죠? 네, 선택하고 속성. 그 아마 여러분들은 자동 받기로 되어 있을 거고, 저는 지금 IP가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PC가 한 몇백 대가 있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다 번거롭지 않습니까? 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설정이 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DHCP라고 한 서버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자동 받기 해놓으면은, IP, 서드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서버 IP 주소 정보를 서버한테 요청해서 받아온 다음에 자동 설정을 해요. 다. 그러니까 PC가 여러 대 있으면은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겠죠. 아, 뭐 몇 대 없어도 써도 편하지.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뭐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DHCP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서버,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DHCP 릴레이 에이전트라고 해서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DHCP는 UDP 사용합니다. 그 메시지 교환할 때. 그러니까 요청과 응답 있죠. 그거 할 때 UDP 사용하는데 서버는 UDP 포트번 67번 예약해서 쓰고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UDP 포트 68번을 예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DHCP 서버는 윈도우에서도 되고, 리눅스에서도 되고, 라우터에서도 되는데, 저희는 라우터에서 할 거예요. 알겠죠? 이 네트워크 수업이니까. 그리고 이 DHCP 릴레이 에이전트는 좀 이따 알아볼게요. 네, 요거는 방금 저랑 같이 봤던 거고. 음. 자, 이 DHCP는 동작 과정이 4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마다 그 메시지가 교환되는데, 자, 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뭐 그림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자,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고, 그 다음 DHCP 서버랍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현재 IP가 없겠죠? 그래서 IP가 없다는 것을 0.0.0.0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HCP 서버는 당연히 IP가 있겠죠? 자, 이때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가장 먼저 디스커버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디스커버. 그래서 디스커버는 무슨 메시지냐면은 서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IP를 할당해 줄 DHCP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때 전송되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IP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서버를 찾습니다. 자, 그럼 이 디스커버 메시지를 전송할 때 그 각각의 이제 주소들을 보면요. 자, 일단 UDP는 출발지 68번, 클라이언트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목적지는 67번. 그다음에 출발지 IP는 0.0.0.0. IP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목적지는 무슨 캐스트가 되냐면은 브로드캐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도 브로드캐스트로 설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서버가 받았어요. 디스커버를. 그 서버는 이 오퍼라가 메시지를 만드는데 이 오퍼 메시지 안에는 이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한 그 IP 주소, 서브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
DNS 서버 IP 정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오픈 메시지에 넣어서 보내요. 자, 이때 오픈 메시지도 주소를 보면은 자, UDP 출발지 포트 67번 서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목적지는 68번 그다음에 출발지 IP는 DHCP 서버 IP 그다음에 목적지 IP는 얘 IP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넷의 목적지 맥 어드레스도 브로드캐스트로 돼서 전송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클라이언트가 디스커버를 보내고 오퍼를 받으면 그 안에 자기가 필요로 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용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때 리퀘스트는 디스커버랑 동일해요. 주소 다. 브로드캐스트로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서버가 리퀘스트를 받으면 에크라고 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자, 이때 에크 메시지 안에는 아까 오퍼 메시지 안에 들어간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크 메시지도 브로드캐스트로 전송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에크를 받으면 이제 자기 장치에 이제 설정해서 쓰게 돼요. IP, 서브 마스크, 기본 게이트 주소, DNS 서버 IP. 그러니까 단계가 네 단계고 각각의 단계마다 이런 메시지가 교환이 되는데 자, 전부 다 무슨 캐스트로 교환이 되고 전송되고 있어요?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로. 아니,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얘가 IP가 없으니까 유니캐스트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브로드캐스트로 보내면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같은 네트워크상에 없으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겠죠? 요거를 직접 한번 봐볼까요? 16-1번 DHCP 캡처 내용이라고 와이어샤크 파일 있죠? 이거 열어서 필터에다가 IP하고 엔터하면은 얘네들만 나올 거예요. DHCP. 자, 보니까 출발지가 0.0.0.0이고 목적지가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전송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서 네, 서버로 전송, 뭐 서버로 전송하는 건 아니지. 목적지가 브로드캐스트인데. 그러니까 일단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한 거죠. 자, 여기 인포메이션 보면은 디스커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주소부터. 자, UDP 출발지 포트 68번 클라이언트 포트, 그다음 목적지 67번, DHCP 서버 포트입니다. 그다음 IP, 출발지 IP 없죠? 미지정 0.0.0.0. 그다음 목적지는 브로드캐스트 주소. 그다음 이더넷. 이더넷의 출발지 맥 어드레스는 클라이언트의 맥 어드레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목적지 맥 어드레스 브로드캐스트로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부트스트랩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디스커버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요청 메시지래요. 부트 리퀘스트. 하드웨어 타입 이더넷.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자기를 알릴 수밖에 자기를 알리는 정보는 맥 어드레스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라고 해서 들어가 있지 이렇게. 요 맥 어드레스가 요거랑 당연히 일치하겠죠. 그래야지 정상이겠죠. 자, 그 요게 바로 디스커버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IP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뭘 찾는 거다? 서버를 찾는 거다. 이겠죠. 네. 자, 그럼 서버가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으면 이거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보내죠? 오퍼 메시지를 보내지? 오퍼? 자, 주소를 보면은 UDP 출발지 67번, 목적지 68번, 그다음에 출발지 IP는 DHCP 서버 IP, 그다음에 목적지는 브로드캐스트, 그다음에 이더넷도 브로드캐스트. 그죠? 자, 그럼 부트스트랩 프로토콜 오퍼를 열어서 보시면 부트 리플라이래요, 응답. 자, 그 응답 내용 보면은 저기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 들어가 있죠.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 그다음에 여기 your IP 어드레스라고 192.168.1.1이라고 한 정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DHCP 서버가 이러한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시스템한테 야, 너 이거 IP 쓸래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IP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밑에 열어서 보시면은 자, DHCP 서버 아이디라고 해서 DHCP 서버 IP도 알려주죠. 네, DHCP 서버가 어떤 애다. 그 다음에 DHCP 서비스는 임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언제까지 임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100일? 10시간? 10분 동안만 임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일 10시간 10분이 지나면 다시 뺏어가면은 갑자기 네트워크 안 될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 그래서 87.5%대 재연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연장하면 계속 그 IP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때요? 87점 몇 프로, 50점 몇 프로 이렇게 재연장이라고 하는 걸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임대 기간과 재연장 실시할 기간 이런 게 이제 날짜, 시간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서너 마스크 들어가 있죠. IP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임대 기간, 재연장 기간, 그다음 DHCP 서버 IP, 그다음 서너 마스크 들어가 있고 라우터는 저거예요.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 게이트웨이는 192.168.1.254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DNS 네임 서버,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서버는 DNS 서버 IP 주소 정보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도메인은 뭐 도메인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버는 디스커버를 받으면 오픈 메시지 안에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만한 정보를 넣어서 일단 알려줍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가 이걸 받았어요. 그럼 자기가 필요한 정보가 안에 다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뭘 보내죠? 어떤 메시지? 리퀘스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죠. 자, 이때 주소는 디스커버랑 동일해요. 클라이언트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트스트랩 프로토콜 리퀘스트 열어서 보시면 자, 여기에 클라이언트 맵 어드레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DHCP 서버 IP가 보입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IP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나 클라이언트 웹 어드레스 이러는데 나 너한테 이 IP 이제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DHCP 서버 IP랑 그다음에 요청할 IP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받으면 서버가 이걸 받으면 최종적으로 에크를 줍니다. 에크. 그래서 에크 메시지도 보면은 아까 오퍼 메시지랑 주소 동일해요. 자, 그래서 열어보세요. 자, 열어서 보면은 부트 리플라이. 자, 안에 보니까 어때요? 아까 오퍼 메시지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클라이언트 맵 어드레스, 그다음 클라이언트에게 할당할 IP 정보, 그다음에 임대 기간, 재연장 기간, 그다음에 서울의 마스크, 기본 게이트 주소, 그다음 DNS 서버 IP 주소, 도메인 네임.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에크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자기 장치에 착착착 설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그래서 DHCP라고 하는 서비스는 서버 입장에서는 IP를 할당해 주는 거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IP를 자동 설정해 주는 거고, 그런 게 이제 DHCP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프로토콜 이름은 뭐죠, 보니까? 이 메시지를 교환하는 프로토콜 이름은? 부트스트랩 프로토콜이죠. 근데 서비스 이름은 DHCP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무슨 캐스트?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 자, 그러면은 이거 16-2번 DHCP 패킷 트레이서 파일 열어주실래요? 네, 이 환경에서 DHCP 관련된 내용들 할 만한 거 몇 개 더 넣어놨는데, 음, 열었어요? 자, APC 클릭하신 다음에 APC, 데스크탑, IP 컨피그레이션. 자, 지금 DHCP 서버 없어요, 아직. 자, 그 DHCP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클릭하면 얘가 뭘 내보낼까요? 뭐야? 방금 뭐 한 거야? 디스커버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로 보내겠죠? 서버를 찾기 위해서. 근데 서버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는 169.254라고 하는 IP가 설정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설정되면 이거 IP 할당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DHCP 서버가 없는 거예요. 못 찾은 거야, 서버를. 그래서 169.254라고 하는 내부 IP 주소가 설정이 돼요. 이거는 IP 할당 못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스태틱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DHCP 서버가 같은 네트워크상에 없다면 메시지 교환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은 메시지가 전부 다 무슨 캐스트예요.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니까 같은 네트워크상에 딱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전제는. 네. 자, 그럼 DHCP 서버를 구성할 건데, 자, 이거 보면요. 그 클라이언트 이런 시스템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인터넷 되고 하려면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IP 주소, 서른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 DNS 서버 IP 이렇게 네 개 필요한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서버를 만들어서 그 네 개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 인데. 그럼 서버에다가 그러한 정보를 만들어서 요청이 있을 때 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수업이다 보니까 라우터를 DHCP 서버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있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아론 라우터가 DHCP 서버 역할을 할 거고, 만약 리눅스 수업이면은 리눅스에서 하겠죠. 윈도우 수업이면은 윈도우 서버 가지고 할 거고. 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서버를 만들 때 바로 막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좀 미리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수값을 먼저 찾고 그거를 대입하면 되는 거라. 자, 할당을 IP 주소 범위. 얘를 DHCP 서버로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IP를 할당해 줄 거거든요. 그럼 그림 보면은 여기 뭐 사설 IP 내부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IP 대역이 192.168.1.02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IP 범위가 어떻게 되지? 192.168.1.1부터 어디까지죠? 254까지가 되겠죠? 그 설정 가능 IP가. 서너 마스크는 24비트니까 255.255.255.0이고요.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주소는 어디로 알려줘야 돼요? 192.168.1.254가 되겠죠? 자, 기본 게이트 IP 주소는 192.168.1.254를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DNS 서버 IP 주소는 만약에 내부에 DNS 서버 IP가 있다면 이걸로 알려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없다면 뭐 KT DNS 서버 IP나 아니면 구글 DNS 서버 IP 뭐 이런 거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실습 환경에서는 요 녀석이 DNS 서버 역할을 한대요. 그럼 192.168.1.253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할당에서 제외시킬 IP 주소 범위도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네이버 네트워크 환경에서 IP를 이제 이런 거를 할당을 할 건데, 근데 이 범위 중에 할당하면 안 될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애들이 될까요, 주로? 이미 수동 설정해서 쓰고 있는 IP는 할당해 주면 안 되지 않을까? 여기 게이트웨이 1.254 이미 수동 설정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서버 IP, 서버는 대부분 IP 수동 설정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4랑 253은 할당해서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92.168.1.253이랑 1.254.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할당해서 미리 좀 제외를 하자. 네. 아, 원래 제외시키지 않아도 DHCP 서버가 이 IP를 쓰는지 안 쓰는지 ARP 요청 응답을 해가지고 찾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버가 APC한테 만약에 이 IP를 할당하고자 해. 그 ARP 요청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거 ARP 학습되지 않나요? 여기 IP 쓰고 있으니까. 그 ARP 학습된다는 얘기는 이 1.253 누가 이미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할당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제외를 안 시켜도 어차피 이 서버들이 그 ARP 학습이 되면은 아, 이거 이미 이 IP는 누가 쓰고 있구나 하면서 할당해서 제외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제외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이 서버가 잠깐 연결을 끊겼어. 그 사이에 1.253을 얘한테 할당해 주면 어떡해. 그럼 나중에 이 서버 다시 연결은 IP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이 네이버 네트워크에서 IP를 수동 설정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과 뭐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다면 제외를 시켜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해진 명령어에다가 우리는 이러한 숫자들만 넣어주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명령을 일단 보시면, 일단 보세요. IP DHCP exclude address. 이게 제외하겠다, 예외하겠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DHCP 할당에서 제외시킬 IP 주소를 먼저 설정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은 1.100은 할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한 칸 띄고 이렇게 하면은 1.100번부터 200번까지 할당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앞에가 할당 제외 시작, 뒤에가 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러면은 어떻게 제외가 될까, 할당에서? 100번하고 200번만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할 때 꼭 이렇게 실수하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서울 마스크 갑자기 설정하는 분 계세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IP 할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막 서울 마스크 형식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꼭 이런 분 가끔 계시더라고. 이렇게 해놓고 할당이 안 돼요. 그럼 할당이 안 되겠지. 자, 저희는 이거 두 개 제외니까 253부터 254까지 이렇게 제외하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IP DHCP 풀, 어, 번호로 하셔도 되고요. 이름으로 하셔도 되고요.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면 돼야겠죠. 이게 DHCP 풀 이름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설정할 수 있거든요. IP 할당 설정을. 그래서 이때 풀 이름은 번호로 하셔도 되고, 문자로 하셔도 되고, 섞어 쓰셔도 되고, 뭐 본인 편한 대로. 그래서 뭐 이런, 뭐 이름 이런 거는 대문자로 하는 게 이제 보기 좋거든요. 괜히 소문자로 하면 명령어 트니까. 자, 네트워크 커맨드로 할당한 IP 주소 범위를 갖고 있는 이름이랑 마스크. 그럼 이 뜻이 뭐냐? 192.168.1점대 요거 할당해 주겠다는 얘기고, 마스크는 어떤 걸로? 이걸로 할당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은 뺀다? 할당해서? 그 두 개는 뺀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당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디폴트 라우터 게이트웨이 주소 알려주는 설정이에요. 게이트웨이 주소를 이걸로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게이트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주소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DNS 서버는 만약에 내부에 DNS 서버가 없다면 뭐 KT DNS 서버를 알려주든 아니면 뭐 구글 DNS 서버를 알려주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기 내부에 DNS 서버 IP가 있으니 서버가 있으니까 요걸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스 이러면 앞으로 100일 10시간 10분 동안 임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러면은 응? 100일 이러면은 10시간 이러면은 10분. 예. 근데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이 리스라고 하는 명령이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오타 처리하니까 다 하지 마세요. 이게 끝이에요, 명령어. 그럼 앞으로 저희는 여기다가 이런 숫자들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똑같지 않냐? 예.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장에다 만들어서 아론에다가 설정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시스코 콘이죠? 시스코 콘 이네이블 시스템. 이거 오타에 쓰시면은 진짜 막 엄한 IP 정보 알려주니까 네트워크 사용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타 없이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설정하고 정보 확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설정 됐으면은 쇼론 한번 봐볼게요. 뭐 처음 하는 설정이기도 하니까 위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위쪽에 있어요. 그 호스트 네임 쪽 밑에. 그래서 IP DHCP exclude 어드레스 253부터 254 제외. 만약에 설정이 잘못한 게 있다면 노 앞에다 노에서 지우고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P DHCP 풀 뭐 이름은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고. 자, IP 오타 없는지 이런 거 오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클라이언트들한테 IP를 할당하고 게이트웨이 주소를 할당해주고 DNS 서버 IP를 할당해주는 건데 이런 게 오타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치? 자, 그럼 이제 뭐 설정 이상이 없다면 자, APC부터 자, APC 그 데스크탑 IP 컨피그레이션 DHCP 클릭해 보세요. 예, 그 여기 IP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IP 이렇게 할당되지 않았나요? 이게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이렇게 바로 보이지만은 실제는 CMD에 가서 봐야지. 이건 닫고 CMD 여신 다음에 IP 컨피그 한 칸 띄고 슬래시 올. 어? 자, 그 IP 192.168.1.1 마스크, 그다음 게이트웨이 주소, DNS 서버 IP 주소, 아니지, DNS 서버 IP 주소, 그다음 DHCP 서버 IP 주소. 자, 게이트웨이 주소랑 DHCP 서버 IP 주소가 같다면, 그러면 지금 DHCP 서버를 어떤 어디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게이트웨이에서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네, 가장 많은 이런 형태가 대부분 다 이래요. 게이트웨이가 DHCP 서버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의장도 마찬가지야. PC에서 IP config 슬래시 올에서 보시면 게이트웨이 주소란 DHCP 서버 IP랑 동일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현재 게이트웨이가 DHCP 서버 역할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IP 잘 할당이 됐네. 그치?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BPC. 자, DHCP 클릭하신 다음에 자, 할당된 것 같다 싶으면 커맨드 프롬프트 가서 IP 컨피그 네, 한 칸 띄고 슬래시 올. 자, IP 확인하시고 할당이 됐으면 제대로 할당이 되는지를 꼭 보세요. 그 다음에 CPC에서도 DHCP 여기 GUI 환경에서도 보이면 커맨드 프롬프트 가서 IP 컨피그 네, 한 칸 띄고 슬래시 올. 네, 할당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C에서 DHCP를 클릭하면은 디스커버를 브로드캐스트로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가 받으면 오퍼를 브로드캐스트로 보내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브로드캐스트로 보내고, 에크를 브로드캐스트로 보내서 채용조로 받으면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DHCP는 임대 서비스거든. 그래서 아론나우트에서 show IP DHCP 바인딩, 그러면 클라이언트 아이디 또는 하드웨어 어드레스라고 해서 맥 어드레스 나오죠. 이런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시스템한테 이 IP를 할당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니까 내가 누구한테 뭘 빌려줬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임대 만료 기간 원래 날짜 시간 나와야 되는데 이 패켓 트레이서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빈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IP 다 할당 받았죠? 음. 자, 그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3번 라우터를 DHCP 서버로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IP를 할당하겠다.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시간 한 5분 드릴게요. 요거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시고 메모장에다가 그다음에 요거 참고해서 한번 3번 라우터에는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한번 메모장에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R3에서 DHCP 서버 설정할 건데 먼저 얘네들 파악하고
그다음 명령으로 만약에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한번 메모장에다 만들어 보세요. 네,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은 뭐 공인 IP 내부망이라고 해서 뭐 IP 다 적어놨는데 할당할 범위는 198.133.219.1부터 뭐 254까지가 될 거고, 그다음 마스크는 24비트니까 255.255.250이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주소는 219.254고요. 그러니까 DNS 서버가 얘도 여기 있나 봐요. 그래서 198.133.219.25번이고요. 그다음 할당에서 제외시킬 IP는 얘도 두 개가 있죠, 현재. 198.133.219.25번이라.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제외하면 돼요. 게이트웨이 254 제외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198.133.219.25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해도 할당은 되겠지만 만약에 PC가 200개 이상 있다면 할당 다 안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이러면 25번부터 254번까지가 제외가 되잖아, 할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25번과 254번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름은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198로 시작하니까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들만 변경되는 거지 형식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나는 3번에다가 설정 넣어주시고, 패스워드 시스코 콘 이네이블 시스코입니다. 일단 설정하시고요. 정보 확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음. 자, 설정 다 되었으면은 일단 쇼런 해서 봐야죠. 쇼런 위에 있어요, 위에. 자, 이런 숫자 같은 거 오타 있으면 안 됩니다. 할당해 주는 정보인데. 자, 되었으면은 밑에 XPC부터 DHCP 클릭 할당됐고요. 그다음에 YPC도 할당됐고, 그다음에 ZPC 할당 다 됐어요. 그래서 원래 IP 컨피그 슬래시 올로 보는 게 원래 정확합니다. 그래서 XPC부터 다시 IP 컨피그 한 칸 띄고 슬래시 올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3번에서 확인해 보세요. show IP DHCP 바인딩. 자, 그럼 어떤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시스템한테 어떤 IP를 임대해줬다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게 임대 서비스니까. 예, 할당 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 시스템들만 클라이언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더넷 장치들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이더넷 장치.
그러니까 라우터도 이더넷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터도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R2 라우터 패스트에이드 영슬래시 1번이 클라이언트고 여기 ISP 라우터가 DHCP 서버가 되도록 한번 해볼 건데 자 ISP 라우터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시스코 콘 이네이블 시스코 네, 그럼 일단 쇼런 좀 한번 해볼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여기 인터페이스 IP 설정 되어 있나? 음, 여기는 IP 설정 되어 있네. 자, ISP 업체 여기 F0/1번 IP 설정되어 있죠? 자, 그럼 ISP에서 IP DHCP, 풀, 이스클루드, 어드레스, 111.254는 제외하고요. 여기 설정된 IP, IP DHCP 풀, 뭐, 넷 13, 자, 네트워크 13.13.111.0, 마스크. 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주소는 어디로 알려주면 될까요? 주소 몇 점면? 게이트웨이 주소 여기 111.254를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얘 입장에서는 이쪽을 게이트웨이로 만약에 설정이 필요하다면 게이트웨이를 13.13.111.254를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다음 DNS 서버 IP는 그냥 설정하지 않을게요. 자, 되었으면은 컨트롤 Z 한 다음에 쇼런에서 가보세요. 자, 쇼런에서 보면은 그 할당에서 제외시킬 IP 111.254, 그 IP DHCP 풀 넷 13, 그다음 네트워크 13.13.111.0, 마스크 24비트, 그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는 111.254 여기로 이제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2번 라우터에 가서요. 네, 시스코 콘 이네이블 시스코. 음. 자, 인터페이스 F0/1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IP 어드레스 한 칸 띄고 물음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DHCP라고 있지 않나요? DHCP? 그래서 DHCP하고 엔터. 그럼 이러면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이런 PC 이런 애들만 클라이언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더넷 장치들이 클라이언트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라우터도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노셧다운 해야지. 그럼 이제 IP 아마 바로 받아올 겁니다. 얘도 디스커버 보내고 오퍼 받고 리퀘스트 에크. 그 교환하는 거는 똑같겠죠, 다. 자, 그래서 IP가 할당되면은 이렇게 메시지로 출력이 돼요. 패스트에이드 0/1번, DHCP를 통해서 IP 111.1번, 마스크 24비트 이렇게 할당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컨트롤 Z로 나오신 다음에 QIP 인터페이스 브리프. 그럼 패스트에이더 0/1번의 IP 13.13.112.1 설정됐잖아, IP. 그다음에 쇼론에서 보면은 쇼론에는 IP 어드레스 DHCP라고 이렇게 나오지 설마 여기 설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QIP 인터페이스 브리프에서 보면은 자 이게 메서드가 뭐라고 나옵니까? DHCP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DHCP를 통해서 IP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매뉴얼로 나오면 뭐야? 직접 설정하셨다는 얘기. 만약 NVRAM이라고 나오면 NVRAM 스타트 컨피그에서 불러와서 설정된 거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ISP 라우터에서 게이트웨이를 111.254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라우터는 저 게이트웨이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설정하느냐? 라우팅 테이블에, 자, 2번 라우터에서, 자, 라우팅 테이블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라우터는 게이트웨이 주소 정보를 받아오면은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정적 기본 경로로 설정해줘요. 111.254라고. 근데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원래 정적이면 신뢰도가 1이어야 되는데, 신뢰도가 얼마짜리로 설정돼요? 254짜리로 설정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기존 기본 경로가 있다면 그걸 또 우선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없다면 내가 준 거 받아서 사용하라는 얘기고. 왜냐면 신뢰도가 254면은 되게 낮은 거잖아. 안 좋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라우터는 게이트웨이를 받으면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기본 경로를 등록합니다. 원래 어차피 시스템들도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거나 할당 받으면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하잖아요. 기본 경로로. APC에서 봐보실래요? APC? 네스테이트 마이너스 R. 그럼 게이트웨이 주소가 192.168.1.254로 설정이 되면은 PC들도 시스템들도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기본 경로로 등록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라우터는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신뢰도 254짜리 정적 기본 경로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혹시라도 기존 기본 경로가 있다면 그게 더 우선적이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이 신뢰도가 254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라우터도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더넷 장치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지 꼭 이런 시스템들만 클라이언트가 되라는 법은 아닙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DHCP 릴레이 전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DHCP 릴레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데, 기존 파일은 닫아주셔도 돼요. 네. 저장하지 마시고. 그 어떤 파일 열어주시냐면은 16-3번 열어주세요. 자, 16-3번 DHCP 릴레이 에이전트. 됐나요? 자, 오른쪽에 DHCP 서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서버에다 만들었는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자, 서버 클릭하고 일단 서버에는 IP가 있어야 돼. 그래서 데스크탑 IP 컨피그레이션 보면은 서버에는 IP 설정 다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서비스 가면은 DHCP. 자, DHCP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풀 네임은 테스트.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는 192.168.1.254. DNS 서버 IP는 KT 걸로. 그다음에 할당은 IP 대여 192.168.1.0 마스크 25.25.2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DHCP 서버에 설정된 이 IP 주소 정보는 여기 네트워크 대역을 위한 IP 그 할당 정보거든요. 이쪽. 그러니까 자기네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쪽 거. 자, 일단 서버는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지금 이쪽에 있고요. 서버가 이제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은 1번 PC 클릭한 다음에 데스크탑 IP 컨피그레이션 DHCP를 클릭해 보세요. 그 이거 할당 될까 안 될까? IP 할당? 할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DHCP 클릭하면은 디스커버 메시지 전송되겠죠? 근데 무슨 캐스트예요? 브로드캐스트잖아요. 그 라우터는 브로드캐스트 받으면 넘겨 안 넘겨? 안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디스커버를 통해서 서버를 찾거나 또는 뭐 오퍼 메시지를 받거나 그런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169.254점 IP가 설정이 되지. 네. 자, 요거는 제가 그림을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DHCP를 눌러요. 그럼 여기 디스커버 메시지가 나갈 건데 무슨 퀘스트입니까? 브로드캐스트란 말이에요. 브로드캐스트. 그러면은 내보내면은 라우터가 받아서 넘겨 안 넘겨? 안 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디스커버 여기까지도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이 169.254.2 IP가 설정이 되는 거지. 서버를 못 찾았다, 할당 못 받았다. 네, 다시 스태틱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자, 1번 PC가 디스커버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여기 DHCP. 그다음에 출발지 포트 67번, 아니 68번, 목적지 포트, 아니 UDP는 빼자. UDP는 빼고요. 그거 왜 빼? 할게요. 67. 이게 UDP가 되겠죠? UDP. 그다음에 출발지 IP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목적지는 무슨 캐스트? 브로드캐스트예요. 브로드캐스트. 자, 그럼 디스커버를 이 게이트웨이가 받아요, 그치? 네. 근데 브로드캐스트니까 받아서 안 넘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목적지 IP 주소를 192.168.13.200으로 바꿔버리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적지 IP가 어디의 IP입니까? DHCP 서버 IP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발지 IP를 여기 게이트웨이 주소 192.168.1.254로 변경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디스커버 메시지가 갑자기 무슨 캐스트가 됩니까? 유니캐스트가 되잖아요. 그럼 라우터에서는 저기 목적지가 유니캐스트면은 라우팅 테이블 보지 않을까요? 그럼 목적지가 13.100이면 어떻게 해요?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를 이용해서 라우팅해서 파스테이드 0/1로 내보내겠죠? 내보내면은 디스커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디스커버를 받았으면은 서버가 뭘 줘야 되죠? 오퍼를 줘야 되겠죠? 자, 이때 출발지 포트 번호는 67번, 목적지는 68번, UDP. 그다음에 출발지 IP는 당연히 서버 IP. 그다음에 목적지 IP를 어디로 해서 줄까요? 아, 얘한테 줘야지. 이게 출발지였잖아. 디스커버 받았을 때. 그래서 목적지를 192.168.1.254로 줍니다. 예, 그러면은 서버도 오퍼 메시지를 무슨 캐스트로 보내요? 유니캐스트로 보내는 거죠. 원래 쟤네들 다 브로드캐스트인데 유니캐스트로 보내요. 그러면 얘가 받으면 목적지가 1.254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거를 예, 브로드캐스트로 이렇게 변경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다시 브로드캐스트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려면 이 디스커버를 수신하는 이 게이트웨이가 이 목적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DHCP 서버 IP로 변경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출발지 IP가 여기 인터페이스 IP로 자동 바뀌어요, 일단. 자, 그 명령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보실래요? 11번 라우터에서 F0/0에 들어가서 IP 헬퍼 어드레스 192.168.13.200번. 자, 이거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어디 인터페이스에다 설정하는 거죠? 서버 쪽입니까? 클라이언트 쪽입니까? 클라이언트 쪽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에다 설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디스커버 받으니까. 그리고 이때 이 IP는 어디 IP가 되는 거죠? DHCP 서버 IP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디스커버를 받았을 때 목적지 브로드캐스트를 IP 헬퍼 어드레스로 설정한 192.168.13.200번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출발지 IP는 이 IP 헬퍼 어드레스로 설정한
패스트이드 0/0번의 IP로 출발지로 설정이 돼요. 이러면은 디스커버가 무슨 캐스트가 돼요? 유니캐스트가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저희 스위치 쪽 내용 나갈 때 그때도 제가 한번 물어볼 건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요거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DHCP 눌렀습니다. 그럼 디스커버를 내보내려고 하겠죠? 브로드캐스트죠? 브로드캐스트. 자, 보냈어요. 자, 그러면 11번 라우터가 받아서 내보낼 건데, 자, 아웃바운드 쪽 보니까, 자, 목적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 IP 헬퍼 어드레스로 설정한 DHCP 서버 IP로 변경되지 않았어요. 브로드캐스트에서. 그 다음에 출발지 IP는 뭐로 변경했습니까? 그 헬퍼 어드레스가 설정된 패스트이드 0/0번의 IP 주소로 변경이 됐죠. 출발지 주소도. 자, 그러면 유니캐스트로 나가요. 유니캐스트. 뭐예요? 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그럼 서버가 받아서 내보내겠죠? 자, 그럼 서버가 내보냈을 때 출발자 IP는 서버 IP, 목적자 IP는 192.168.1.254로 되어 있죠. 아니, 얘한테 받았으니까 얘가 목적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받아서 다시 이제 여기 PC 1번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나갈 때 보면은 자, 목적지는 무슨 캐스트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브로드캐스트. 그다음 출발자 IP는 안 적었구나. 출발자 IP는 뭐로 설정되어 있어? 헬퍼 어드레스가 설정돼 여기 IP로 되어 있죠. 그래서 192.168.1.254 이렇게 이제 전송해줘요. 그럼 여기는 다시 브로드캐스트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할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PC 그 DHCP 눌러서 한번 봐보세요. 할당 됐는지. 네, 할당되어 있나? 음. 그러면 여기 커맨드 프롬프트 눌러서 IP config 네, 한칸티브 슬래시 올 네, 그 IP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그 설정을 어디다 하는 거냐면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디스커버를 수신하는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에 하는 거예요. 서버 쪽이 아니라. 그쵸? 그리고 IP 헬퍼 어드레스로 설정하는 IP는 어디의 IP라고요? 누구의 IP? DHCP 서버 IP를 설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디스커버를 받아서 디스커버의 브로드캐스트를 무슨 캐스트로 변경해서 보내는 겁니까? 유니캐스트로. 그 다음에 오퍼도 유니캐스트. 다시 여기로 나갈 때는 무슨 캐스트?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11번 라우터는 DHCP 메시지를 어때요? 받아서 넘겨주지 않나요? 브로드캐스트로 못 넘기니까 유니캐스트로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DHCP 릴레이 에이전트다라고 합니다. 릴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어주다,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도 하지 않나요, 릴레이? 이거 뭐 요즘은 안 한다고 하지만 요즘 왜 안 하는지 알아? 릴레이 개주로 안 뽑히면은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해서 그것도 안 한대. 참 어이없지? 그러니까 릴레이라고 하는 게 이어주다, 넘겨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HCP 메시지를 어떻게 한다? 넘겨주는 역할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서버는 아니죠. 아니, 서버는 얘가 서버잖아. 얘가 뭐 IP 할당해 주는 건 없잖아. 단지 그냥 디스커버 브로드캐스트를 받아서 못 넘기니까 유니캐스트로 변경해서 넘겨주고, 응? 그러니까 유니캐스트로 넘겨주고, 또 유니캐스트로 오는 응답을 받아서 브로드캐스트로 변경해서 넘겨주고, 이런 거 넘겨주는 역할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DHCP 릴레이전트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DHCP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다른 네트워크상에 있을 때 꼭 필요한 녀석이죠.
만약에 없으면 안 되지. 그리고 보통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랑 그 서버들은 같은 네트워크상에 안 만들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DHCP 릴레이 좀 꼭 알아두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나중에 조만간에 이제 스위치 쪽, 그 내부 네트워크 쪽 내용 나가는데, 그때도 이제 이게 필요하거든. 근데 거의 대답 못 하더라. 다 잊어먹어가지고. 좀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거 언제 필요한지 아시겠지?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8장 DHCP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게 나중에 리눅스 수업이면은 리눅스에서도 또 해요. DHCP를. 또 윈도우 수업이면 또 윈도우에서도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기타 다른 데에서도 다 하거든요. 네, DHCP. 근데 개념은 다 똑같아요. 메시지 교환하는 거랑 뭐 브로드캐스트 뭐 네 가지 메시지 있지. 다 내용 똑같은데 그냥 구성하는 방법이랑 그 환경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8장 DHCP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